먼저 교육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먼저 좀 여쭤보겠는데요. 동향, 안천, 용담, 주천 등 면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학년별 학생 수가 2명 이하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면 단위 학교가 존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방 소멸과 지역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지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인구 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력 인구의 감소와 농촌 학교의 존폐 문제는 교육 정책의 실패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우리 국가의 농촌 정책의 실패하고 또 인구 정책의 실패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국가가 실패한 정책을 우리 지방 정부가 이것을 완벽하게 해내기는 쉽지 않고, 학교 학생 수뿐만 아니고 인구가, 우리 국가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책이 그래도 좀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우리 진안이 좀 더 나은 살만하고 매력적인 곳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정책들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교육은 교육청과 우리 지자체가 잘 협력해서 혁신적인 교육 정책을 만들어내고, 또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 양질의 주거 문제를 만들어낼 거냐라고 하는 문제, 또 거기에 덧붙여서 문화, 모든 복합적인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잘 연결돼야 되는데 어느 한 가지만 갖고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져요. 좀 살만한 곳이 되려면 우리 후보들이 다 같이 얘기하는 마이산과 용담호, 섬진과를 다 연결해서 관광 도시도 만들어야 이게 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가지고 딱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최근에 보면 주택 문제를 성수나 배군의 부기도 그렇고 한 12채 정도 져서 인구가 약간 좀 늘어나는데, 이걸 가지고 지속 가능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좀 단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후보들하고 같이 종합적인 이 대책이나 이런 것들의 정책을 복합적으로 만들어내야 지속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이 지역에 사람들이 오고 떠나지 않고 살아가면서 아이들도 키우고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교육의 문제가 교육청만의 문제도 아니고 지자체와 교육청과 학교와 교사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면 지역 작은 학교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력 강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학력 신장은 교육의 한 주체인 지역사회와 단체장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면 지역 학생들은 버스 운행 시간이 맞지 않아 읍내에서 실시하는 교육 체험 프로그램 참여가 어렵습니다. 또 학생 수가 적은 작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동료 간의 협력과 사회성을 배우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후보님은 우리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력 강화를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그 학습권 보장의 문제는 사실 이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우리 무진장 역에하고도 연관이 되긴 하지만, 이게 이제 그 DRT 수요 응답형 버스 체계를 학생 스마트 모빌리티 이런 걸 도입하면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학습권을 보장하는 문제는 별게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어떻게 증진시키고 사회성을 높일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학교 통폐합하고도 또 연관이 있어요. 학교 통폐합의 문제는 이제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를 통폐합하고 싶지 않는 욕구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적은 학교에서 다녀서 학력이라든지 사회성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어떤 친구의 아들이 그 반은 그래도 아이가 있어서 4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또 어떤 친구는 약간 좀 장애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3명이 자기도 학교 다니는 게 어려운데 그 아이까지 3명이 같이 이렇게 조금씩 이제 좀 돌봐줘야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4학년까지 다니다가 5학년 때 전학을 시켰는데 그 아이가 부모를 그날 학교 갔다 와서 엄청 감사하다는 뜻으로 안아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사회에 우리 지방정부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 적은 학교를 그대로 놓을 것이냐. 아니면 농촌 유학이라든지 어울림학교를 통해서 도심에 있는 학생을 받아서 우리가 지역 공동체를 계속 유지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좀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또 그런 아이들이 우리 지역하고 좀 관계가 없다. 우리 관계가 없는데 이제 왔다만 가버리는 거 아니냐.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부분은 그 아이
아이들을 우리 아이들화하면 되거든요. 또 우리 지역을 잘 알리고 뭐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 하면서 우리 아이로 만들어가는 과정도 중요할 것 같아요. 교육 학습권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어울림학교까지 온 애들이 합치면 1000명이 안 되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하면 1000명이 안 되는데 그 아이들을 우리가 단계적으로 심화하고 또 수월성을 어떻게 높여서 그 아이들의 소질을 개발하고 데이터베이스 할 거냐라고 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지역의 인재 또 우리나라의 인재로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 지방정부가 해야 될 사항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처럼 하고 안 하고 해야 될 단계가 아니다. 지금은 어떤 것이든지 하여튼 붙잡고라도 해야 될 사항이다.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려면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지금 이호규 후보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안을 지켜낼 인재 양성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청년층의 외부 유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진안에서 자란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 살아가려면 자립을 위한 교육과 안정적인 일자리 그리고 살 집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의 이런 정책적 배려가 청년들로 하여금 고향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정착 의욕을 북돋을 거라고 봅니다. 진안이 청소년들을 어떻게 진안의 인재로 키워내고 이들이 진안에 정착해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의 인재 양성에서 정착하는 것까지 이제 얘기가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 인재 양성은 우리 아이들을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우리 지역에 맞는 인재를 만들어내고 또 여기에서 잘 교육이 된 아이들이 우리 진안뿐만 아니고 국가에도 가서 동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육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 교육청은 보편적 교육을 하면 되는 거고 우리 지자체가 그 아이들을 소질과 창의적인 인재로 만들기 위해서 수월성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맞춤형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23억 정도 교육청에다가 지원하고 우리는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애를 쓰고 있어요. 이 정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개발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에게 맞는 교육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인재를 만들어서 우리 진안에 잘 정착할 수 있는 예전에 뭐 그런 얘기 한번 했었는데 청년 창업기금 같은 거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청년 창업기금을 만들어서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서류를 내고 하면 행정이 다치하지 않고 밖에 위원회에서 이게 가능하면 돈을 준다. 당연히 실패할 걸로 봅니다. 그래도 그 친구가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제대로 그 계획대로 실행을 했으면 그 부채는 탕감해 준다. 또 창업하겠다고 또 서류 두면 또 받아준다. 그래서 우리 진안 아이들뿐만 아니고 우리 진안에 와서 창업을 하는 아이들은 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몇백 명 중에 한 명만 하면 그런 창업이 잘 성공되면 우리 진안은 땡큐입니다. 먹고 살 길이 생긴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주거나 이런 문제들은 엊그제 전주 가서 봤더니 전주는 10,000원 청년주택을 공급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우리 진안이 10,000원 청년주택하고 경쟁을 해서 돈으로 주는 정책을 가지고 우리가 경쟁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우리에게 맞는 주거, 우리에게 맞는 일자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통폐합이 당장의 대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특성화 교육으로 외부에서 학생을 유치하려면 더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후보들은 자기가 나온 학교가 통폐합된 분은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나온 초등학교가 통폐합된 장본인입니다. 이렇게 뭐 열을 내면 제가 열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학교가 통폐합되고 나면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라든지 지역이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역 주민이 우선할 거냐, 또 뭐 학생의 예를 들면 사회적 교육이 우선할 거냐 이런 것들은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한데 이제 통합을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농촌 유학이라든지 어울림 학교라든지 어떻게든지 우리 공동체에서 학교를 좀 유지해 보려고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고 나서 도저히 안 되면 당연히 통합을 할 수가 뭐 학생 수가 없으니까 뭐 통합 아니라 학교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아픈 건 제가 가장 많이 아픕니다. 저는
통합돼서 없어진 학교의 출신이니까. 느꼈던 걸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군이 인구를 늘리기 위한 또는 교육 인구를 늘리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30년 동안 지역 아이들의 학습권 또 그 학교가 소멸되어 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나 일정 부분 노력을 했으면 했지 지난군은 손 놓고 있었거든요. 지역에 유휴 공간들이 있고 유휴 자원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좀 활용하는 방법들을 우리 정치인이나 기성세대가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